베를린의 수도권은 어느 측면에서 보나 보통 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보다 집중도가 낮습니다. 이 원인은 독일이 특히 베를린이 낮은 이유는 아마 이 동독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좀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독일의 산업 중심인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는 면적이 34,000평방킬로미터, 인구가 1,700만, GRP는 8,554억 유로로서 1인당 소득이 4만 유로이고 독일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죠. 가장 부자주의입니다. 독일은 100대 기업 중 37개가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습니다. 면적은 가장 크고 인구 그 다음으로 된 바이에른주는 면적은 7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300만, GRP가 6,330억 유로로서 1인당 소득이 4만 8천 유로인데 독일 경제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서독 땅입니다. 그렇게 수도권이 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죠. 옛날 산업화 지역 이런 데가 중심 지역이고 소득도 높다는 거죠. 짧은 지면에 이렇게 장황하게 독일의 지방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독일은 세계에서 균형 발전을 가장 잘한 대표적인 국가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후 프랑스는 수도권이 집중 현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면적은 18,94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1,300만 명, 광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리 인구는 프랑스 인구의 18.8%를 차지하고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형, 중앙집권형이고 독일은 지방분권형 국가입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데 우리나라가 12%가 우리나라 몇 평방킬로미터를 갖다 보면 10만 평방킬로미터 12% 12,00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불과한데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2017년에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지방은 49.7%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균형발전위원장인 김사일 교수는 서울은 과대 비만증에 걸려있고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이런 환자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이렇게 방치해버립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집중 격차는 해가 갈수록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국회의원 수가 많아질 거죠. 그리고 지방 출신 국회의원마저 재산과 아들, 딸이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 문제는 중앙언론의 횡포입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중앙언론들은 지방 문제를 갖다 식민지 다루듯 보도를 합니다. 어느 군, 예를 들면 이 권한을 내려보내도 되겠냐, 이렇게 조세권 내려보면 지방은 그 토호 세력이 있고 그 아들이 문명이 덜 깨져가지고 이를 못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하하고, 특히 조중동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그리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 신문을.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하려고 그럴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신문들이 아까 얘기한 제 신문. 그 기사들 뽑아놓은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국가 권력이 못 당합니다. 우리나라 중앙 언론들이. 근데 지금 정말 다행하게도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이런 그 개인 방송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저항을 하는 바람에 많은 위력이 이제 죽었죠. 죽었지만은 아직도 그 영향이 막강하고 하여간 국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특히 지방분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좋은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식민지적 근성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우리도 스스로 자꾸 서울에 의존하려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 대기업에 의존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우리가 지방에 이거 대구 거다고, 대구 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닌가. 우선에 구조적으로 볼 때는 독립을, 너가 죽든 살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테니까, 독립을 시켜도, 너가 종속 안 되도록, 너가 세금 우리가 거두도록 하고, 우리가 세금 우리가 거두도록 하고, 교육도 우리가 시키도록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계속 있었으면 맨날 일본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독립을 안 하고 있었으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 하려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참여를 해야 돼요, 시민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참여를, 특히 여성분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여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식민지적 근성으로 가지고 지금 말은 일어나놓고도 참여를 안 하거든. 우리가 구청 일이다면 참여를 하나도 안 하는데, 구청이 글마들 항상 구의원 가면 우습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구의원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구의원은 국회의원 같은 게거든. 다 생활에 관한 이야기고 잘 살라 그런 건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거 큰 틀은 바꾸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지방 문제가 돼.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이런 질병이 오잖아요. 근데 서울이 우리보다 제재가 더 심하잖아요. 우리가 더 심하잖아요. 우리는 1.5라 하면 서울은 제재가 2잖아요. 우리가 1등, 서울은 2.5. 이렇게 제재가 심해지면은 자해의 덕은 지방이 봐요. 자해의 덕은. 발전된 트리클링 다운 이펙트, 그러니까 여적 효과가 지방으로 튀는 게 아니고, 자해, 안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사실 아니지만은, 만약 서울에서 폭탄이 떨어졌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디가 덕보겠어요? 재해가, 아까 이야기는 재해가 일어났다 하고, 지방이 덕볼 거라고요. 지방으로 이전할 거라고요. 아까 또 내가 이야기한 공해 문제만, 서울 공해가 이제 극심하고, 우리 외손녀도 그런데, 가는 어찌된 파인지 하여간 만날 칵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응? 재해가 심하면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방으로 분산될 거 아니냐 하는 거지. 도시 농촌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하는 거지. 또 아까 병 같은 거, 재해 같은 거, 안보 같은 거, 범죄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발전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전되면은 지방이 같이 발전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에 반대급부는 지방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지방 독립운동을. 다 아니야, 안 도와줘도 좋다, 이거야. 안 도와줘도, 너가 서울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우리 독립만 시켜도, 그건 서울이 손해보는 일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